바뀌었다면 바뀌었죠. 6.2 대책 발표하니까 다들 일단은 그러니까 다 올스톱 돼가지고 시장은 멈춰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이게 수요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감소해버려요. 이제 매물이 더 잠겨버리니까 즉 수요 감소랑 공급 감소랑 어느 쪽이 더 큰가? 이게 결국 가격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다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공급 감소가 더 컸다.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못 잡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요 근래에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또 모셨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떤 이슈는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공급 대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막 인명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뭐 면허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6.27 대책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느낌인지 요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6.27 대책 발표됐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냥 바뀌었다면 바뀌었죠. 6.27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불장이었어요.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6.27 대책 발표하니까 다들 일단은 그러니까 다 올스톱 돼가지고 시장은 멈춰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 멈춰 있다라는 의미를 각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말 그대로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멈춰 있으니까 이러다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다가 다시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거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뭐 언론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이제 강남 이런 데들도 결국엔 다시 또 뭐 신고가 찍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뭐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 쪽 여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애초에 6.27 대책도 대책이지만 사실 이미 뭐 3월달, 뭐 4월달 이때 뭐 오쏘공 얘기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전격적으로 다 모두 다 지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 토호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그냥 사람들이 일명 갭 투자 못한다, 지방 원정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지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수요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감소해버려요.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껴있으면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실거주 중인 사람이 팔든가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만든 다음에 팔든가 둘 중 하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더 잠겨버리니까 즉 수요 감소랑 공급 감소랑 어느 쪽이 더 큰가? 이게 결국 가격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다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공급 감소가 더 컸다. 그래서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지금 신고가 연일 찍고 있고 뭐 압구정은 뭐 70억 80억 뭐 이걸 떠나서도 우리가 반포에서도 보통 이제 한강변의 신축들만 막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우리 반포자이도 최근에 84 타입이 50억 실거래가 찍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대치동 40억은 이미 그때 이제 상반기에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개포동도 실거래가 40억 찍는 등 일단 강남권역들은 연일 이제 다시금 뭐 거래량에 대한 절대값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숫자가 그러면 이 하락 거래가 아니라 이 줄어든 거래들이 신고가를 연일 찍고 있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의외로 지금 현재 지수적으로 보았었을 때 마포, 성동, 강동 이쪽이 상승률은 더 이제 반등하는 걸로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절대값은 강남이 당연히 먼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매매 금액 자체도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이쪽 라인들이 이제 반등이 이제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6.27 대책 발표하면서 부동산 하락할 거라고 말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대출 금지를 상한을 6억으로 딱 끊어놓은 거잖아요. 연봉이 3억이든 2억이든 뭐 알바 네. 아니고 무조건 대출은 6억까지 이래버리니까 상급지가 타격을 받고 원래도 대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던 뭐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좀 저평가된 네. 데를 사세요라고 했지만 현실은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좀 급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6.27 대책 발표하고서 노원구 반짝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떴었지만 네. 뭐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노원구나 이런 쪽에 매수 수요들이 몰리기보다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싸다 생각했었던 강남 3구, 용산구 이쪽이 다시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저기 강남 보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일 때 사야겠다. 네.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 거래 지구이자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지방 사람들이 원정 갭 투자하고 싶다. 마포 송동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들이 다시금 이제 문의들이 좀 늘고 있고 조금씩 급매물 중심으로 해서 뭐 말이 급매물이지 하락 거래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요즘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야, 그럼 마포랑 성동은 사실 대출이 잘 나와서 반사 효과를 봤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강남 쪽은 대출 안 나오는데 거기는 막 70%씩 해줬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막 토어제하고 할 때는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불꽃같이 갔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글로 가서 샀었는데 이 대출 규제 이후에 결국에 따져보니까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뭐 마포 쪽으로 다시 또 쏠림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선 효과들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상급지만 올라가는 거고 또 노도강 이런 데 좀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경기도 쪽은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경기도 쪽은 한 8에서 12억 뭐 이런 데들도 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근데 올라가는 데가 있긴 한데 그것도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라서 네. 지금 온기가 있는 경기도가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사람들 다 좋아할 만한 지역들만 그런 거지. 네. 경기도도 워낙 넓어야 그렇죠.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 인천 아직도 미분양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1순위 미달돼가지고 지금 막 무순위 청약 넘어가는 곳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별로 온기가 막 다른데 오히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풍선 효과가 예전에 대책 나온 풍선 효과가 빵 터졌잖아요. 근데 6.27 대책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6월 27일 때 이 6.27 대책의 핵심 내용이 일단 다주택자 대출 금지. 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 이제 수도권을 살 때 서울 수도권을 살 때 뭐 1주택 이상이다라고 하면 대출 금지 혹은 뭐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를 걸다던가 그리고 무주택자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최대 상한 6억 이런 식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 6.27 대책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규제 대책들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보았었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조금 차이점들이 보이는 게 일단은 규제 지역의 광역화가 첫 번째 네.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세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출 규제가 사실 이번에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20몇 번이 뭐예요? 뭐 이게 비공식적인 뭐 이게 뭐 이것도 대책으로 말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합하면 뭐 30몇 번의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대책들 대표적으로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사람들이 서울 전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부터 우리 LTV, DSR 규제들 대출 규제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도 9.13 대책 때 다주택자 대출 금지는 그때 나왔었고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 때 일명 1주택자조차도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 금지 이게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출 규제들 쫙 그동안 해왔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값을 잡았었나요? 못 잡았었나요? 몰랐었죠. 네.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정책이 실패는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럼 네. 실패를 한 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똘똘하는 채 선호 현상으로 가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같은 게 결국 공급이 핵심인 공급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의 포인트를 약간 그러니까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상한 쪽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실패했었던 거는 이제 규제를 찔끔 대출 규제도
점진적으로 강화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6.27 대책 발표할 때도 한 방에 빵 터트리면서 한 게 일단 있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 풍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강남 3구, 용산 3구 해버리면 이제 마포 성동 뛰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네. 그럼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마용성도 같이 규제하면 동대문구, 서대문구 올라갈 거고, 그럼 이제 노도강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서울 25개구로 하면 또 경기권 올라간다는 얘기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서울 수도권을 다 지정해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뜬금없는 게, 경기도라 하더라도 저기 동두천이라든가 네. 인천이라든가 저기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 미분양도 있고 한데.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리둥절하는 거죠.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일단 풍선 효과 얘기를 또 민간 전문가들이 그럼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인천 갑니다 이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네. 한 번에 싹 묶어버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풍선 효과 얘기 안 나오게끔 확대 지정을 해버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뭐 어쨌든 규제 다 똑같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성동구를 가나 강남을 가나 똑같아. 네. 그럼 뭐 그냥 강남 뭐 6억 한도라고 해도 뭐 그냥 강남 갈까?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랑 용산 9만 했었으면 마포 성동은 대충 아직도 잘 나와 갈 텐데, 네.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똑같다. 강남 가든가. 또 갭 투자할 사람들은 지금 전세를 낀 갭 투자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호제 확대되기 전에 마포 성동 갭 투자할까 하면서 또 마포 성동 가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보다도 어쨌든 경기도라고 하게 돼도 사실 노원구는 서울이지만 경기도라 하더라도 서울의 즉 강남 접근성이 더 훌륭한 경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경기도나 뭐 서울이나 규제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옥석 가리게 하면서 입지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규제 대책이 나왔으면 비규제 지역으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광역화해버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뭐 똑같은 규제면 그럼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역별로 이제 차등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광역화된 이 규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뭐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유의미한 뭐 추가 대책이라고 하면은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말고요, 토어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어제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뭐 지자체 장인,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이 좀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냈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 그러면 뭐 그걸 또 지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일단은 규제 지역 확대, 즉 네.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있고 토호제 확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6.27 대책 내용 먼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못 잡아요. 네. 왜냐면 6.27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대출을 더 받지 말아라, 영끌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근데 사실 영끌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런 게, 6억 상한 걸어놓으면 이거는 영끌 못하게 하는 건가요? 왜냐면 이미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미 도입됐다 보니까 네.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 DSR 적용된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애초에 많다란 얘기인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대출 뭐 7억 받고 8억 받고 10억 받고 그게 감당 가능하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게 영끌인가? 라고 말하면 조금 넌센스다 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즉 능력 있는데 당장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 고소득 전문직들, 하지만 부모가 금수저는 아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타격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 했었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닌 게, 결국은 지금 다 돈 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추경 32조 하면서 이제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거 막 뿌리고 있고, 그러면 유동성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비율을 이렇게 하거든요. 막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막 계속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막 넘치려고 하니까 댐을 더 높이는 거죠. 네. 대출을 통해서 집 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갖다 댐을 높여놨는데, 근데 비는 계속 내려. 그러면 댐 수위를 높여놔도 언젠가는 이게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집값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도 복귀해 볼 수 있는데, 12, 16 대책 때 대출 1원도 못 받게 해놨어 봐도 네. 집값은 올랐죠. 많이 왜? 올랐죠. 그때 코로나 시국 때 돈 막 엄청나게 푸니까 음. 결국 유동성 파티를 하면서 이제
집값이고 주식이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 재현될 것 같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대출 금지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부동산 가격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막 신나가지고 훌륭한 정책입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출로 집값 못 잡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일단 마무리해놓고 나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대출 금지로는 집값 못 잡아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벌써부터 강남권역 중심으로 해서 막 신고가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대책 발표하고서 이제 한 2달 정도 돼 가는데 지나가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원하는 상급지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네. 초조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화는 많이 와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이런 전화들. 금매물 있나요? 네. 근데 금매물이 없어. 금매가 없어요 지금. 네, 금매는 있나요? 근데 금매가 있는지 없는지 왜 궁금할까요? 있으면 사고 싶다. 네, 있으면 네. 사고 싶다. 즉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막 대책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좀 떨어질 줄 알고 잠깐 주춤했는데 이게 간만 보다가 항상 그래왔거든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때도 그랬고, 2018년도 9.13 대책도 그렇고, 2019년 12.16 대책도 그렇고, 2020년도 이제 6.27, 7.10 각종 대책들이 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시간 지나가 봤는데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시 쫙 올라갔던 게 재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고가들을 찍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또 찍히면 또 진짜 올라가나 보다고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대세가 지금은 일단 멈춤 상태긴 한데 하나둘씩 거래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쪽인가 하면서 매수 심리가 또 전환되면 이제는 또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치솟기 시작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출 규제 이번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맛보기면 얼마나 다양한 규제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뭐 없거든요. 공급 폭탄으로 집값 잡겠다 했지만 솔직히 공급 폭탄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말하게 되면 솔직히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요. 네. 그럼 결국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말은 했었어도 진짜 세금 안 건드릴까? 라는 얘기 하죠. 요즘 핫하신 분 네. 진성준 의원님 엄청 핫하시잖아요. 이번에 뭐 대주주 요건 10억 이거 가지고 막 핫하신데 부동산 쪽에서는 원래 핫했거든요. 그 전에도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해봐야 된다 얘기하고 세금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전부터 핫했었는데 이분도 그렇고 뭐 요즘 세금 정책 분명 안 한다라고는 했었지만 문재인 어게인 아니냐라고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할 것 같다. 네. 아니면 투기거래지구 또 확대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거 확대해서 집값 못 잡았었거든요. 아니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했다 해서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규제지역을 묶었다라는 거는 제발 좀 사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제지역을 확대했으니까 혹은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제지역을 지정할 정도로 여기는 올라가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들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이런 정부가 규제한 지역들은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네. 오죽하면 정부가 인정한 곳. 그러니까 이미 2023년도 일산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선 규제지역을 다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와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거래 지구를 안 푼 데가 강남 3구랑 용산구예요. 그럼 강남 3구랑 용산구는 각종 세금 규제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걸어놨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강남 3구를 산 사람이 결국 승자였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한 지역을 차라리 사라.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미 비싸지만 또 과거처럼 또 거기만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네요.